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우리 이번 시간에는요. 경제학 입문 지난 시간에 이어서 챕터 2장 수요 공급의 이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제학이라는 게 제가 뭐라 그랬죠? 예, 맞아요. 우리가 선택에 대한 학문인데 그냥 두리뭉실하게 선택이라 얘기하면 좀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선택, 그걸 살펴볼 겁니다. 그게 이제 경제 활동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시장에서 이루어지는 시장의 경제 활동에 대해서 우리가 다루게 되는데 경제 활동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요? 라고 얘기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어요. 자, 뭔가를요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처럼 생산을 하고 그 다음 이 생산된 걸 가지고 그에 따른 대가로 나눠줍니다. 분배를 하고 자, 이렇게 분배를 한 다음에 이거는 이제 소비를 합니다. 지출한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생산, 분배, 소비. 이 소비를 하게 되는 게 다시 또 생산으로 연결되고 분배로 가고 이런 흐름을 살펴볼 텐데 이게 이제 경제의 순환 과정이다.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자, 요게 경제의 순환 과정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러한 경제 순환 과정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는데 이게 어디서 이루어지는가? 라는 걸 보면 이게 시장에서 이루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시장. 그러니까 우리가 경제 활동이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시장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시장을 마켓이라고 얘기하는데요. 마켓. 자, 여기서는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를 우리가 말해요. 그래서 교환, 거래가 이루어지는 장소인데 이쪽에 어느 한 축을 이루고 있는 게 공급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supply라는 표현을 사용합니다. 그래서 S라고 쓸 거예요. 요거 생산자들이 물건을 만들어서 공급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스파게티는 누가 생산합니까? 제가 생산하는 게 나을까요? 백종원 선생님이 생산하는 게 나을까요? 백종원 선생님이 생산하는 게 훨씬 낫지. 더 값싸고 맛있게 생산하니까 경쟁 우위, 비교 우위가 있다고요. 그래서 자기가 먹을 스파게티 5개를 먹지만 더 많이 생산하는 거야. 10개를 생산하는 거야. 그러니까 더 많은 양을 생산해서 남는 거는 시장에다가 공급을 하는 거야. 그러면 여기 스파게티 같은 게 있어요. 스파게티가 이렇게 있으면 그 스파게티를 제가 사서 쓰는 거야. 이거를 수요, 우리가 디맨드 해서 D라고 쓸 거고 우리가 소비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해 가시겠습니까? 제가 스파게티를 물건을 사게 되는 거지. 스파게티를 구입할 돈은 저는 어떻게 마련할까요? 이렇게 뭐 강의를 통해 가지고 강사료 수입을 얻어서 그걸로 사 먹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백종원 선생님은 스파게티를 잘 생산해서 많이 생산하는데 경제학 강의를 듣고 싶은 거야? 저한테 듣는 거지 뭐. 그래서 둘이 이렇게 교환을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 교환이 이루어지는 장소가 시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자, 다시. 우리가 경제학 처음 할 때 갑자기 수요 공급에 대해서 배우게 되는데 이 수요와 공급이 바로 시장에서 물건을 사는 사람과 파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장소를 나타내는 것이고 이 둘 간에 이렇게 교환 활동이 이루어지게 되면서 누군가는 이득을 보고 누군가는 손해를 보는 게 아니라 백종원 선생도 이득을 봐요. 생산을 통해서 이득을 보는데 이걸 우리가 뒤에 얘기하겠지만 생산자 잉여다 이렇게 얘기를 할 거고요. 생산자가 얻게 되는 이득 이렇게 보시면 돼요. 소비자인 저도 만약에 제가 백종원 선생님이 시장에 스파게티를 생산 공급 안 했다 그러면 스파게티를 먹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밀을 심고 그걸로 밀가루 만들어서 아닌가? 스파게티는 밀가루 안 하나? 아무튼 뭐 밀면 같이 한다 합시다. 거기다가 토마토도 키워가지고 소스 만들고 이걸 다 해야 돼. 자급자족 하려면 힘들잖아. 시간과 비용도 많이 들고요. 근데 시장에서 이렇게 있으면 그 돈 적절한 양을 주면 그러면 스파게티를 교환할 수가 있죠. 그래서 소비자도 여기서 이득을 얻게 됩니다. 그것을 바로 소비자 잉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다시 정리할게요. 시장이라는 게 존재하게 됨으로써 거기서 소비자가 얻게 되는 이득과 생산자가 얻게 되는 이득, 그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게 됩니다. 자, 근데 스파게티가 얼마나 많이 공급되고 얼마나 많이 필요한가, 수급이 잘 맞아야 되는데 그게 뭐가 바로 그러한 수급의 조정 역할을 합니까? 라고 하면요. 여기 보시면 가격이라는 거 보이시죠? 가격. 아니, 우리가 도로 생각해 보세요. 사거리가 있는데 아니, 좌회전을 해야 될지 우회전 해야 될지 직진할지 애매하단 말이야. 그 서로 눈치 보면서 지금 좌회전 해야 되나? 이게 아니라 우린 뭘 보면 돼? 신호등을 보면 되잖아. 그 신호등의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가격입니다. 그래서 이게 바로 신호등의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고, 이러한 신호등의 역할을 우리가 가격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가격이 조정자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뒤에 얘기하겠지만 수요와 공급 곡선 이렇게 얘기할 거야. 그때 여기 희소한 자원인 생산량, 수량, 뭐 사과나 스파게티의 거래량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퀀터티에 우리가 Q라고 쓰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가격입니다. 가격은 수직축에다 이렇게 써요. 프라이스 해가지고 가격. 자, 이 가격하고요, 거래량이 조정되는 과정을 보게 될 것인데, 그랬을 때 이렇게 우하향하는 이거를 디맨드, 수요 곡선 이렇게 얘기하고요. 우상향하는 것을 공급 곡선 이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 두 개 이렇게 만나는 점 있잖아. 요게 이제 균형 상태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요걸 균형이라고 얘기하고 수요와 공급이 딱 맞아 떨어진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 균형 가격, 균형 수량 이렇게 결정을 하게 됩니다.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자, 그래서 시장에 놔두게 되면 시장에 보이지 않는 손 가격이 조정되면서 물건을 얼마나 생산하고 얼마나 구입을 할 것인가가 결정이 됩니다.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린 조금 더 들어갑니다. 뭐가 더 들어가냐면 여기에 정부가 이제 들어갑니다. 정부가 시장에 규제를 가합니다. 통제를 가합니다. 그래서 이제 집값이 너무 비싸잖아? 그럼 가격의 상한선을 설정하는 거야. 그걸 가격 통제라 얘기할 거야. 노동시장도 여기 그대로 적용할 수 있어. 꼭 상품이 거래되는 시장 말고 노동력이 거래되는 시장을 노동시장이라 얘기하는데, 노동시장에서의 노동에 대한 몸값, 우리가 노예제 같이 몸을 사고 파는 게 아니잖아. 그렇기 때문에 노동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강의 서비스나 무슨 알바 서비스를 제공하는 거야. 그에 따른 대가로 받는 게 임금이 되는 건데, 임금이 너무 낮아. 그럼 어떻게 해? 아니, 그렇게 낮은 임금을 받아가지고 어떻게 최소한의 인간다운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래서 정부가 개입을 하게 되는 게 이렇게 최저임금제 이런 거를 통해 가지고 임금에 대해서 규제 통제를 하게 됩니다. 자, 이것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집값이 너무 높아. 임대료 너무 높으니까 임대료 상한선을 통해 가지고 얼마 이상 올라가지 못하도록 합니다. 또는 시장에서 정부가 적절한 페널티나 보조금을 제공합니다. 그 페널티가 어떻게 보면 조세다 해서 텍스를 부과했을 때 미치는 효과, 이런 것들을 보게 됩니다. 자, 이제 정리를 다시 할게요. 수요 공급 이론이 뭐냐라고 하면 결국은 시장에 대해서 배우는 것이고 시장의 활동에 대해서 배우는 것인데, 거기서 제일 중요한 게 아담 스미스는 보이지 않는 손이다 라고 해서 요 가격, 그게 바로 invisible hand 해서 보이지 않는 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이 보이지 않는 손을 가지고 이게 어떤 신호등의 역할을 하면서 요걸 보면서 얼마나 어떻게 생산하고 소비하고 뭐 수요 공급이 결정되는 거, 그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네, 그 정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좀 구체적으로 한번 더 들어가면 시장의 작동 원리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습니까? 가격이라고 했죠. 가격. 가격의 기능을 한번 볼 겁니다. 이게 바로 수요 공급의 원리라니까요. 가격은 얼마나 내가 물건을 수요하고 얼마나 생산할 것인가, 그거에 대한 신호 역할을 합니다. 신호등이라고 얘기했죠. 시그널을 제공하는 거야. 시그널링 역할을 하게 됩니다.
신호를 발송해서 그걸 보고 우리가 파란불이면 가야 되고 빨간불이면 멈춰야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걸 아담 스미스는 시장에서 보이지 않는 손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여러분 직관적으로 생각해봐. 여기 수요 공급 나와 있는데 수요라는 디맨드가 바로 뭐냐면 나 물건 사려고 합니다 하는데 이미 산 게 아니야. 사겠다는 의사야. 구입하고자. 요거 보이십니까? 여기다가 willingness 이렇게 써주시죠. willingness 이렇게요. 내가 아이스크림 뭐 콜라를 할까요? 콜라. 자, 콜라의 가격이 이렇게 있어. 이게 P야. 가격이 2,000원이라 합시다. 2,000원. 그럼 내가 콜라를 몇 개 사려고 합니까? 하면 2개를 사려고 해요. 근데 여러분 콜라의 가격이 1,000원으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콜라를 4개나 더 사려고 합니다. 자, 다시요. 자, 여기서 말하는 수요라는 것은 뭐냐면 시장에서의 가격이 얼마 주어졌습니다. 주어진 가격 하에서 소비자가 이제 이게 세팅된 거죠. 가격이 2,000원으로 주어졌을 때 너 몇 개 사려고 해. 그 구입하려고 하는 최대한의 수량을 나타나는 거. 예, 그것을 바로 수요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해 가십니까? 자, 이거를요. 그래프로 나타내게 된 게 수요 곡선이야. 여기다 한번 그려볼게요. 여기다 P 해서 가격이라고 놓고 수평축에서는 Q, 거래량, 소비량 이렇게 놓고 Q, 소비량. 네, 이해 가시겠죠? 자, 그러면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2,000원일 때 2개, 1,000원일 때 4개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조그맣게 써볼까요? 2,000원일 때 2개, 그리고 1,000원일 때 4개 이렇게. 자, 여기 나와 있는 점을 이렇게 2개 연결을 하고 요걸 이렇게 연결하게 되면 이게 바로 수요 곡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디맨드 커브다. 별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끝! 네, 우아형합니다. 왜요? 가격이 보통 하락하게 되면 사람들이 구입하려고 하는 수량이 더 증가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죠. 네, 그렇게 보시고 여러분 근데 내가 물건을 얼마나 살 것인가 할 때 콜라를 얼마나 살 것인가 할 때 거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들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콜라에 대한 XJ를 할게요. 수요량이 있어요. 그러면 XJ의 디맨드, 수요량, 퀀터티에서 이렇게 씁니다. 여기만 XJ 넣어도 되고 안 넣어도 되고요. XJ의 프라이스 가격, XJ의 수량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는 여러분 콜라를 내가 몇 개 살까에 영향 미치는 제일 중요한 요인이 지금 본 것처럼 가격이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가격이 얼마일 때 몇 개 살까 이거. 근데 콜라 말고 다른 제과의 가격도 영향 미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요건 하첨자가 달라요. 자, 이건 지금 콜라인데 XJ 가격인데 얘는 콜라 이외에 XJ 이외의 다른 가격이야. 예를 들면 다른 제화의 가격인 사이다 가격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사이다 가격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소득 M 이렇게 영향을 미치는 게 있을 수 있겠습니다. 그치? 여러분 생각해봐. 내가 소득이 증가했어.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치? XJ 소비량이 더 많이 증가하게 되는 거 알 수가 있겠죠. 이런 것들 우리가 살펴볼 거예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여러 가지 영향을 주는 요인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가격, 오케이? 소득, 오케이? 관련된 상품의 가격, 그것도 콜라가 아닌 다른, 그리고 선호, 소비자의 예상. 아니 이 사람이 갑자기 콜라 싫어했었는데 갑자기 콜라를 좋아하게 됐어. 아니면 콜라를 먹었더니 뚱뚱해지니까 갑자기 이제 콜라 싫어하게 됐어. 그럼 콜라 가격과 상관없이 콜라의 소비량이 증가하거나 감소하거나 그렇게 될 수 있겠죠. 앞으로의 소비자의 예상, 내가 소득이 증가할 것 같다. 앞으로 콜라 가격이 비싸질 것 같다. 그런 것들 아니면 시장 전체에서 따졌을 때는 소비자의 수 이런 것들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오케이? 이 정도 봐주시죠.
자, 공급도 똑같습니다. 공급은 supply 이렇게 얘기하는데, 자, 물건을 만들어서 생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주어진 가격에 대해서 그냥 첫 번째는 얼마나 판매하고자 하는, 역시 이것도 윌링리스야. 이렇게. 그러니까 가격이 있을 때 생산자 입장에서는 얼마나 생산할까 하는, 생산하려는 의지를 나타낸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일정 기간입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얼마나 판매하고자 하는 최대한의 판매량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아니 여러분, 콜라에 대한 공급량 이건 한번 보시면 이렇게 할까요? 이렇게 똑같이 한번 살짝 한번 체크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콜라에 대해서 만약에 공급량 여기다 쓸게요. 여기다. 공간이 좀 있으니까 여기다 쓰도록 하겠습니다. 가격이 2,000일 때 콜라를 생산, 공급하려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Q라고 할게. 공급량, 요거는 지금 수요량 이렇게 된 거야. 여러분, 콜라에 대해서 가격이 1,000원일 때는, 아니 내가 생산을 했는데 여러분 생각해봐. 콜라 가격이 1,000원일 때랑 2,000일 때 가격이 바뀌면 생산하는 사람은 어떻게, 어떨 경우 생산을 더 많이 해야 될까요? 2,000원에 팔리려고 하는 거니까 팔린다는 생각하에서 당연히 2,000원일 때 생산을 늘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1,000원일 때는 값이 너무 싸니까 아유 나는 그냥 2개만 생산할래. 2,000원이면 더 많이 생산한다고. 여러분 생각해봐. 과수원을 하는데 사과 농장이 있고 바나나 농장이 있어. 바나나 가격은 떨어지는데 사과 가격이 올라가. 그럼 여러분들은 사과를 더 많이 생산할까요? 가격이 자꾸 폭락하는 바나나를 더 많이 생산할까요? 아이, 바나나 만들면 뭐야? 가격이 떨어지는데 자꾸 떨어질수록 내가 이득 얻는 것도 작아지니까 당연히 사과를 더 많이 생산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니까 뭐 4개를 생산한다 할게요. 이해 가시죠? 자, 그러니까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공급량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가격이 1,000원일 때는 2개 생산 공급하고 2,000원일 때는 4개 생산 공급하고. 그래서 여기 색깔을 핑크 색깔로 해볼까요? 이렇게 핑크가 안 됐네요. 자, 이렇게 노랑이 돼버렸네요. 오, 색깔이. 자, 이렇게 성공했네요. 이게 바로 서플라이 커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공급 곡선이 되는 거예요. 자, 수요의 반대야. 그래서 물건을 생산하는 사람 입장에서 보세요. 가격이 싸지면 아유, 그 생산해서 남는 것도 없네. 생산을 줄이고 가격이 비싸지면 생산을 증가시킨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네, 그 정도 봐주시고요. 자, 이제 소비자와 생산자가 얻게 되는 이득을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여러분, 소비자 잉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소비자가 시장의 거래에 참여해서 얻게 되는 이득을 얘기합니다. 자, 소비자 입장에서는 각각의 수요 곡선이 뭐야? 얼마까지 돈을 지불할 생각이 있는가? 그거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 한번 볼게요. 표로 살짝 한번 체크해 볼게요. 자, 우선 Q라고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자, 내가 지금 사과를 소비하려고 해. 근데 하나를 먹고 2개를 먹고 3개 먹고 이렇게 있다 할게요. 3개까지만 할게요. 근데 내가 지금 사과를 되게 좋아해. 그래서 최대한 마음속에 지불하려고 하는 가격을 우리는 수요 가격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게 이제 뜻이 뭐냐면 별거 아니고, 아니 소비자가 지금 소비자잖아. 수요자가 최대한 얼마까지 돈을 내려고 하느냐, 지불하려고 하는 가격을 나타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하나 살 때 이 소비자는요, 되게 사과를 먹고 싶은 거야. 1,000원까지 낼 생각이 있고, 2개는 조금 만족이 줄어들고, 3개는 또 이렇게 줄어들었다 할게요. 아니, 원래 그렇잖아요, 여러분. 사과도 먹고 싶을 때 하나 먹고 그러면 와 되게 만족스러운데 2개째, 3개째 자꾸 먹게 되면 질리잖아. 그러니까 이게 자꾸 줄어든다니까, 만족하는 정도가. 그러니까 내가 돈으로 표현하면 최대한 얼마까지 당신은 돈 낼 생각이 있습니까? 줄어들지. 되게 목마르면 물 한 병에 대해서 내가 돈을 지불하려는 게 막 100만 원, 1,000만 원 이럴 수도 있는데 계속 물을 먹어봐. 뷔페 식당 가서 한 접시 먹을 때 처음에 담을 때는 막 달콤하고 맛있고 좋은데 2접시, 3접시, 4접시 먹게 되면 지치잖아. 그러니까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만족의 크기라고 보시면 돼요. 내가 얻게 되는 만족만큼 돈을 지불한다 보시면 돼. 자, 이런 상황에서 실제 지불하는 가격은 얼마가 되는가 요걸 한번 살펴봤더니 최대한 지불하려는 가격은 이런데 실제 지불하려고 하는 가격은 시장에서 500원이라 할게요. 500원, 500원, 500원. 여러분 생각해봐. 콜라 가격이 500원이면 하나 사도 500원, 두 개 사도 500원, 무조건 다 500원으로 정해져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이해 가시죠? 자, 그러면 이제 준비가 됐어. 자, 여기 상황에서 소비자 입장에서 봤을 때 얼마나 이득을 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다 표현해 볼까요? 색깔을 이걸로 합시다. 소비자가 얻게 되는 이득, 잉여라고 할게요. 여러분 하나 먹었을 때 소비자 마음속에 1,000원까지 낼 생각이 있는데 실제로 지불한 금액은 500원이란 말이야. 500원 이득 아니겠습니까? 500원. 아니 속마음을 막 드러내진 않지. 저기요. 제가 원래 1,000원까지 낼 생각이 있었거든요. 근데 500원밖에 안 팔은 500원만 받으세요? 아이고 바보 같은 짓이네요. 하고 막 웃고 가고 그러면 안 되지. 그냥 너무 비싸게 샀어요. 이러는 거지 늘. 속으로 웃겠지. 속으로는 야 500원 더 싸게 샀는데 이렇게. 두 개째도 먹을까요? 안 먹을까요? 먹지. 두 개째 먹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최대한 800원까지 낼 생각이 있어. 머릿속에 그렇게 생각한 거야. 여러분도 뭐 노트북이나 컴퓨터 사거나 뭐 할 때 마음속에 한 이 정도 퀄리티에 이 정도 가격은 줄 생각이 있는데 최대한 그거보다 비싸면 안 사는 거지 뭐. 최대한 800원까지 줄 생각이 있는데 500원이 됐어. 300원 이득이지 뭐. 오케이? 자, 그럼 세 개 짠 먹을까요? 안 먹지. 생각해봐. 400원까지 낼 생각이 있거든요. 만족이 400원이니까. 근데 돈을 500원 내래. 뭐야 이거 손해잖아. 내가 돈 내서 콜라를 하나 사 먹었는데 만족은 400인데 비용이 500이야. 그러면 당연히 소비를 안 하지. 그러니까 여기서 스톱 하는 거죠. 그럼 이 사람은 몇 개를 소비합니까? 라고 하면 여기 있는 것처럼 두 개를 소비하고 이 소비자는 주어진 각각의 500원이라는 시장 가격 하에서 두 개를 소비하고 자, 얼마의 총 이득을 얻게 됩니까? 이때 소비자가 얻게 되는 이득을 잉여라고 합니다. 잉여는 서플러스 이렇게 합니다. 이거는 여기 1,000원에서 500원을 뺀 500원 더하기 800원에서 500원을 뺀 300원 이렇게 나타내는 800원 이렇게 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바로 소비자 잉여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이해 가시겠습니까? 자, 여기서 다시 정리하면 소비자가 어떤 상품을 소비하기 위해서 지불할 용의가 있는 가격, 물론 최대한이라는 말이 빠져있지만 당연한 얘기야. 최대한 얼마까지 낼까 하는 지불하려고 하는 가격에서 실제 지불한 가격을 뺀 차이를 말합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요거 보시면 이거 나중에 좀 많이 할 건데 그래프를 한번 그려볼게요. 이렇게. 자, 그러면 하나 샀을 때 1,000원까지 낼 생각이고 막대 그래프를 표시합시다. 이렇게 두 개째는 여기 있는 것처럼 800원, 세 개째는 400원 이렇게 있는 거야. 이해 가십니까? 제가 여기 가격, 여기 콜라 한 개째, 두 개째, 세 개째. 자, 여기는 1,000원이야. 1,000원. 여기 숫자가 1,000 이렇게 되고 여기 옆에 표시를 하게 되면 여긴 800, 400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800, 400 이렇게. 그러니까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이죠. 근데 색깔을 칠할까요? 오, 좋아요. 이 색깔 합시다. 색깔을 칠해 봅시다. 소비자가 하나 먹었을 땐 이만큼까지 낼 생각이 있고 두 개째 소비했을 때는 이만큼까지 낼 생각이 있고 이해 가시죠? 세 개째 소비했을 때는 무슨 색깔을 또 쓸까? 요만큼까지 낼 생각이 있고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실제 지불한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하면 500원이라니까 시장에서의 가격이. 그래서
P가 500원으로 이렇게 결정이 돼 있는 거야. 자, 그러니까 가격을 얼마나 지불하게 되었습니까? 라고 하면요. 하나 사도 500원, 두 개 사도 500원, 세 개는 사면 안 되지. 세 개 사면 이게 더 크게 되니까 그만 하고 세 개째는 구입을 안 합니다. 두 개까지 사는 거야. 여러분 두 개까지 사게 되면은 소비자가 여기서 소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이득은 얼마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 이거 첫 번째 구입했을 때 얻게 되는 이득이 이게 500원이라니까 500에다가 네, 이해되시죠? 두 개째 구입하게 되면은 요게 300원이고요. 요거 두 개 합한 게 여기 나와 있는 800원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건 이제 그래프로 표현한 겁니다. 자, 이 정도까지만 하시죠. 그리고 이제 수요 곡선이 수평이면 여러분 생각해 봐. 수요 곡선이 수평이면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조금 한번 이거 이해되시나 한번 봐보세요. 이거 지금 제가 멀리서 볼 수 있게 하려고 한 개, 두 개, 세 개 크게 나타냈는데 수요 곡선이 수평이고 이제 공급 곡선이 이렇게 해서 가격이 얼마 이렇게 형성이 된 거야. 자, 그러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공급 곡선 우상향 해도 돼. 그냥 이렇게 할게요. 공급 곡선 S는 우선 뺄게요. 요건 시장의 가격이야. 이렇게 형성이 되면 여기까지 소비를 합니다. 여기까지 소비하고 소비자 잉여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이게 소비자 잉여 크기 아니야? 여기서부터 이렇게 요거 이해 가십니까? 얘가 바로 소비자 잉여의 크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수요 곡선이 수평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수평이 되면 자, 그러면 살짝 한번 볼게요. 이게 똑같지 않습니까? 여기다 그릴게요. 공간이 없으니까. 자, 수요 곡선이 이렇게 수평이야, 수평. 그럼 내가 이 소비자 입장에서 하나를 사던 두 개를 사던 요만큼까지 가격이 결정되는데 시장에서의 가격이 수요 곡선과 똑같이 이렇게 결정이 되니까 소비자가 최대한 지불하려고 하는 금액과 실제 지불한 금액이 똑같아. 자, 그렇기 때문에 소비자 잉여는 이렇게, 그러니까 우하향일 때는 이 삼각형인데 이렇게 해서 수평이 되면은 소비자 잉여는 제로가 된다라는 거 알 수가 있겠습니다. 오케이, 이해되십니까? 자, 지금 얘기한 거는 뭐냐면 소비자가 시장에서 거래에 참가해. 그래가지고 최대한 지불하려는 금액보다 실제 지불한 금액이 더 낮아가지고 거기서 얻게 되는 이득을 소비자 잉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생산자 잉여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로듀서가 시장에 참여해, 생산해. 그래서 어떤 상품을 생산해서 판매를 합니다. 그래서 얻은 실제 수입이 얼마 벌었어. 앞에서 본 것처럼 콜라를 하나 팔던 두 개 팔던 개당 다 500원씩 받는 거야. 그때 실제 받은 가격, 그게 수입이 되는 거죠. 곱하기 거래량 이렇게 될 텐데 생산자가 상품을 판매해서 또 얻어야 되겠다고 하는, 이게 추가적으로 얻게 되는, 그랬을 때 뭐뭐 해야겠다는 거야. 최소한이라고 해주세요. 최소한 받고자 하는 가격이야. 최소한 수취하려는 가격, 이거를 생산자 가격 이렇게 얘기합니다. 앞에 거랑 똑같이 같이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한번 볼게요. 소비자 반대로 생각을 하시면 되겠어요. 상품의 거래량에 대해서 하나, 둘, 셋 이렇게 있어요. 자, 생산자의 공급 가격이라고 쓸게요. 네, 공급 가격 이렇게 한번 쓸게요. 공급 가격. 생산자가 공급할 때 최소한 얼마는 받아야겠어. 이렇게. 아니 여러분, 최소한 여러분들이 노력에 투입한 시간과 비용만큼은 가격을 받아야지. 그래야 생산하지. 그거보다 싸게 쳐준다 그러면 누가 생산 공급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 생산할 때는 만약에 이 사람이 최소한 200원은 받아야겠어 생각을 하고, 두 개는 400원은 받아야겠어 생각을 하고, 세 개째는 600원은 받아야겠어 이렇게 최소한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실제 받은 가격은 실제
시장에서의 가격은 만약에 500원이라 할게. 하나 판매해도 500원. 두 개 판매해도 500원. 이해 가십니까? 세 개 판매해도 500원. 이렇게 받는다 할게. 자, 그럼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를 생산할까요? 안 할까요? 하겠지. 왜요? 아니, 하나 생산을 하게 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최소한 200원은 받아야겠다 생각하는데 500원 받았잖아. 오케이. 생산하고. 그럼 여기서 얼마 이득을 얻어? 그치? 여기 보시면 최소한 200원은 받아야겠다 생각했는데 생산자 잉여가 되는 거야. 얼마 이득을 얻게 되냐면 200원만 받아도 난 팔 생각이 있었어. 그럼 막 드러내진 않겠지. 판매하는 사람이 저기요, 이 노트북과 이거는요 다 부품 합하면요 사실 이거군요. 차 파는 사람들 그걸 다 원가를 공개합니까? 안 하지. 그냥 이렇게 막 투덜투덜 되겠지. 근데 200원이란 말이야. 근데 소비자가 500원을 주게 됐어. 시장에서의 가격이 500원이야. 그럼 300원 이득 버는 거 아니겠습니까? 300원. 그치. 그러니까 남는 게 있으니까 생산하겠지. 두 개째는 하겠지. 왜냐면 100원 이득이잖아. 세 개째는 안 하지. 600원은 최소한 받아야겠다 생각하는데 시장에서 500원 준대. 아니, 남는 게 없잖아. 나 생산 안 할래. 이렇게 된다고요. 요거는 생산을 안 하겠죠.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뭐냐면 생산자는 몇 개까지 생산을 합니까? 생산자는 두 개까지 공급하고, 자, 시장에 두 개를 공급해 판매합니다. 세 개까지는 나 안 할래요. 이러는 거야. 거기서 얻게 되는 이득은 얼마야? 그걸 생산자 잉여야. 생산자 잉여는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300원 더하기 100원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400원 이렇게 되는 거 알 수 있습니다. 이해 가시겠습니까? 네. 자, 그러니까 이거를요 역시 마찬가지로 그래프를 통해 가지고 살짝 볼게요. 이렇게. 자, 그래서 앞에서 얘기한 거랑 똑같이 좋아요.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 생산했을 때 최소한 난 말이야 한 200원은 받아야겠어. 두 개째는 난 말이야 400원은 400원은 한 받아야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고, 세 개째는 600원은 받아야겠어. 이렇게 생각을 한다고. 이해 가십니까? 자, 그래서 여기다 옆에다 가격을 표시하게 되면은 이렇게 되는 거 알 수가 있어요. 나는 200원은 받아야겠어. 400원은 받아야겠어. 600원은 받아야겠어. 이 가격이야. 여기 Q. 한 개 생산할 때, 두 개 생산할 때, 세 개 생산할 때 이렇게. 자, 그런데 실제 시장에서 형성된 가격이 500원이니까 이렇게 형성이 되는 겁니다. P가 500원 이렇게요. 자, 그러면 생산자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 여기 색깔 칠할게. 하나 했을 때 200원, 두 개째 400원, 세 개째 600원. 이거 모양 보이십니까? 이게 바로 생산자가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실제 받은 금액은 어떻게 됩니까? 라고 하면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500원 하니까 이렇게 가격이 형성돼서 몇 개까지 생산할까요? 세 개는 생산 안 한다니까 두 개까지 생산합니다. 한 개와 두 개는 생산하고, 그때 얻게 된 이득은 뭐야? 이게 바로 여기서 얻게 된 이득이죠. 자, 그래서 잉여의 크기는 어떻게 됩니까? 하면 이거 첫 번째 이득 얻은 거, 두 번째 이득 얻은 거. 이게 바로 생산자 잉여다라고 정리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해 가세요? 이렇게. 이게 생산자 잉여.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해 가시죠? 예. 자, 그래서 생산자 잉여 할 때 이 공급 곡선 높이가 생산자가 물건을 생산 공급할 때 난 말이야 각 단위에 대해서 지불 최소한이라 할게. 지불해도 좋겠다 그러니까 받고자 하는 최소한의 가격이라고 보시면 돼. 이 정도는 줘야 돼 하고 최소한의 가격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공급 곡선이 만약에 수평이 되면 이거 다시 한번 볼게요. 공급 곡선이 그러니까 일반화 시켜가지고 우상향하게 되면
이렇게 우상향하면 그랬을 때 점점점점점 해서 가격이 이렇게 결정이 되잖아. 거래량은 여기까지 이루어지는 거야. 여기까지 생산 공급하는 것이고 그랬을 때 생산자가 얻게 되는 잉여는 여기 나와 있는 요 삼각형 있죠. 요게 바로 생산자 잉여다. 이 면적 구하는 거 이거 많이 물어봅니다. 기본적이지만 생산자 잉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오케이? 자, 그러니까 공급 곡선이 만약에 수평이 됐어. 얘가 수평이 됐어. 쭉 되면 어떻게 됩니까? 최소한 받고자 하는 금액을 전부 다 시장 가격과 똑같게 되니까 당연히 생산자 잉여는 제로가 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이해가시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시간에 살펴본 것은 뭐냐면 시장에서의 수요 공급 살펴봤고 거기에 거래에 참여하는 소비자와 생산자가 얻게 되는 이득, 그걸 소비자 잉여, 생산자 잉여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수요 공급이 바로 시장을 나타내는 가장 기초적인 예가 되고요. 그 다음 시간에는 이제 소비자의 어떤 선택, 수요 곡선과 관련한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셨죠? 자, 여기까지 잘 정리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회계사 합격! 에듀윌 합격 패스!